자, 어제 시장 다들 보셨죠? 나스닥이 무려 3%나 급등했습니다. 이걸 보고 와, 드디어 바닥 찍었나? 지금 다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잠깐만요. 이 상승이 과연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세요. 한쪽에선 나스닥이 3%나 뛰면서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전쟁 같은 이슈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기름값, 유가는 120달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둘 사이의 이 어긋남, 이 괴리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시장은 뭘 보고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달콤한 뉴스가 하나 뜨긴 했어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란 대통령이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시장이 그냥 와,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모두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이잖아요. 그쵸? 아, 드디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요.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짜로 평화가 오는 거면 왜 유가는 저렇게 가만히 있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대. 이 한마디만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의심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이에요. 이 급등이요? 어쩌면 평화, 머니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 일종의 시장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푸스퀴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주가 떨어진다에 돈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도 못한 좋은 소식이 딱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손실이라도 줄이려고 미친 듯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니까 가격이 확 인위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뻥튀기처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과정이 딱 4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떨어진다의 베팅이 막 쌓여요. 둘째, 갑자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터져요. 셋째, 베팅했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막 대사죠. 마지막으로 이 매수세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랑 그림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해요.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땅에 닿을 때 한 번은 툭 튀어오른다. 뭐 이런 좀 무서운 뜻인데요. 핵심은 뭐냐? 이게 진짜 살아나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도 진짜 추세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툭 튀어오른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껍질을 벗겨볼까요? 기술적인 걸 넘어서 이제 진짜 현실, 지정학적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뒤를 보면요. 시장 분위기랑은 완전 딴판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란의 권력 구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 팀장이 막 거래처랑 싸우다가 갑자기 저희 이제 그만 싸우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저 뒤를 보니까 진짜 사장님은 몽둥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죠. 팀장이 앞에서 아무리 화해합시다 외쳐봐야 최종 결정권자인 사장님이 저러고 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란 상황이 이 비유랑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란은 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있긴 한데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모든 군사적, 정치적 최종 결정은 아야톨라라고 불리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의 직속 부대인 형령 수비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힘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란이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입으로는 우리 평화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뭘 하고 있냐? 자기들 대리인인 후티 반군시켜서 전 세계 무역선이 지나다니는 홍해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죠. 이란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6일까지 합의해라 아예 날짜를 못 박아버렸고 군사적으로는 B-52 폭격기를 계속 띄우고 심지어 지하 벙커까지 다 부숴버리는 벙커버스터 폭탄까지 배치하면서 압박 수율을 계속 높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인 현실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의심이 맞다고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실 시장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120달러, 바로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석유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감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보기에 평화, 어림도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120달러라는 가격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제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신호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바로 주식과 유가의 이 어긋남입니다. 나스닥은 폭등하는데 유가는 가만히 있는 이 이상한 상황. 이게 바로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 이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란의 진짜 권력자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팀장, 그러니까 대통령 말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진짜 사장님, 즉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들어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 정책 발표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배 쏘는 거, 그게 진짜로 멈추는지를 봐야 해요. 이게 멈춰야 뭔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시장이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진짜 신호를 듣고 계신가요? 남들 따라서 막 흥분해서 달려들지 마세요. 지금은 와, 싸다 하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진짜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결국 이 소음과 진짜 신호를 구분해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